2월 16일 오후 3시 미래클 마케팅 민지동 소장의 AI 툴을 활용한 광고 소재 제작 강연이 진행됩니다. 이번엔 특별히 실속 강연으로 진행하는데요.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 지참을 잊지 마세요. 강연이 끝나면 AMPM 글로벌 프로마케터에게 광고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중요한 건 둘 다 무료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강연은 50명, 광고 컨설팅은 30명 한정이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나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본부 2팀 김상현 팀장입니다. 네, 오늘 교육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마케팅 성공 사례를 예시로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광고를 진행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업종을 분리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EC, DB 업종,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성공 사례 같은 경우 EC 업종 편이기 때문에 해당 업종과 동일한 카테고리가 아니시더라도 EC 업종이면은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EC 업종 중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생활 잡화와 패션 업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생활 잡화 브랜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잡화 쇼핑몰이었고요. 체계 자체는 이커머스 기반으로 자사몰,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운영했던 매체는 네이버로만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고, 스페인딩 같은 경우는 시즌마다 차이 있었지만 보통 40에서 60만 원, 평균 40만 원 내외 정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KPI 자체는 300% 이상 도달할 때도 있었고 100% 이하일 때도 있었고, 이 상품마다 객단가 차등이 엄청 크다 보니까 성과에 대한 안정화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높은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기에는 리스크나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 기본이 되는 로아스 300% 이상을 달성을 목표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많았겠지만, 첫 번째는 매체를 네이버 단일 매체로만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조금 구체적인 채널 확장이라든지 전략이 없었다 보니 성과적인 부분에 대한 부재, 그리고 상품별로 효율의 편차가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화면에서 아마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확대를 하면은, 우선은 쇼핑 검색 광고 안에 있어서 파워링크도 포함이기는 한데요.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상품 자체를 단일로만 등록을 하다 보니까 가장 데이터가 좋지 않았을 때에는 로아스가 10%도 채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로아스라는 거는 광고 비용 대비 광고를 통한 매출액, 즉 수익이 얼만큼 됐는지에 대한 수익률 지표인데요. 10만 원 썼을 때는 10만 원밖에 매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고, 이후에 성과 개선을 통해서 로아스 자체는 약 580%, 즉 580배 가까이 58배 이상 개선할 수가 있었고, 이 핵심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는 전환이 부족한 검색 광고는 즉시 오프하였습니다. 물론 검색 광고, 즉 파워링크를 통해서도 매출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사와 맞지 않는 키워드들이 세팅이 되어 있거나 혹은 연관도가 있는 키워드를 세팅했을 때에도 전환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과감히 일단 오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카테고리나 채널에 집중하는 것을 일단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쇼핑 검색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에 집중을 하였고, 이 조금 다양한 상품들을 소재로 등록해서 집중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로아스 580%까지 이제 개선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는 이제 키워드 소재 같은 경우 그냥 하나의 단일 그룹에 다양한 키워드가 관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광고 비용에 대한 누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에서 6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었던 예산 상황에서는 좀 더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기엔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것들은 빠르게 정리를 해서 진행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단일 그룹의 상품을 모두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카테고리 또는 상품 혹은 노출되는 쇼핑 검색 키워드에 따른 그룹핑을 실시를 하였고, 동일한 입찰가로 설정되어 있던 것을 개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기는 한데,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적인 상황이지만 소재들도 엄청 많았고 관리도 되어 있지 않고 입찰가도 조금 단일적이거나 적은 건 50원, 많게는 1,000원 이상까지도 키워드 입찰가가 등록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시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는 결국엔 소재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에게 당장 직접 전환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파워링크는 과감하게 오프하였고 쇼핑 검색 위주로 집중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실질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캠페인에 집중해서 운영하게 되었고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아예 끌 수 없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자사명을 검색했을 때 노출되지 않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자사명에 한해서만 그 다음에 자사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나 가격 프로모션에 대한 소재로 구성해서 노출했었고 브랜드 검색 광고도 이제 진행을 논의하고 있었었는데 사실상 검색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예산이 60만 원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 파워링크 지면으로 자사명 혹은 자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상품으로만 광고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좀 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구조화해가지고 광고를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체 확장이 필요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 두 가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보통은 메타가 성과가 나는 거는 자사몰이 아니냐라는 질문 해주시는데 사실 스마트 스토어 단 안에서도 그 많이들 아시겠지만 NT 파라미터 값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캠페인에서 어떠한 소재, 어떠한 상품이 성과가 있었는지를 스마트 스토어 통계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이기 때문에 좀 다차원적으로 광고에 대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일단 소재 선별 시에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효율 중심인데요.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가 선행할 수 있는 거는 성과 효율 중심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예산이 너무 보수적이다 보면은 이 효율 중심으로 운영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조율은 필요했던 상황이었고요. 이후에 조금 예산 같은 경우는 좀 증액해서 광고를 진행했었고 이제 해당 광고주 같은 경우는 월 예산이 이제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 이상을 일단 증액해서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파워링크 쇼핑 검색 광고 중에서 조금 성과가 부진했던 파워링크 광고를 오퍼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예산을 세이브할 수 있었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메타를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광고를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광고를 진행함에 앞서서 소재들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이 됐었고 그 소재들 같은 경우는 성과가 나는 이렇게 성과가 나지 않는 캠페인과 소재는 오프하였고 성과가 잘 발생하는 캠페인에 집중했었습니다. A, B, C로 봤을 때는 지금 C 캠페인이 가장 성과가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메타 단에서는 로아스 자체에는 1000% 이상 달성을 할 수가 있었고 기존 로아스 9.8%에서 쇼핑 검색 광고 메타 두 개 다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패션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해당 브랜드 같은 경우는 남성 패션 브랜드였고 마찬가지로 이커머스 업체였습니다. 해당 광고주 또한 예산 자체가 엄청 보수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여기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생활잡화 브랜드와 다르게 SNS 채널로만 광고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패션 같은 경우는 플랫폼에 입점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입점사들이 있는 경우에는 쇼핑 검색 광고나 파워링크에서는 사실상 경쟁이 많이 어렵다 보니 그 외 채널을 통해서 광고를 이제 유입을 시키고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게 이제 메타다 보니 이제 메타에 대한 안정화가 조금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기존 광고주의 KPI 자체는 브랜딩과 로아스의 개선이었는데 사실상 이제 브랜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로아스에 대한 개선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브랜딩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소재나 캠페인 타겟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과 자체는 똑같이 100% 이하였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미지로도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몇 가지 안 되는 캠페인과 광고 세트를 운영했던 해당 광고주는 광고 소재별로 캠페인별로 카테고리를 분리하면서 결국에는 스펜딩 자체가 스펜딩도 성장하고 로아스 자체는 5,300% 수치를 개선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문제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캠페인에 대한 분석과 소재에 대한 분석 없이 단일 그냥 보편적인 캠페인으로만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그 타겟 자체도 남성 브랜드인데 유니섹스 브랜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녀 모두에게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었고 효율이 저조한데도 타겟 그 다음에 소재 문구에 대한 변화 없이 단일적인 구성으로만 광고를 하고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집행비용 총 30만 원 구매수 4건, 로아스 49%였었던 계정 같은 경우 어떻게 개선했었냐면은 구체적인 타겟팅, 즉 우리한테 맞는 고객에게 광고를 노출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니즈가 생길 수 있는 소재를 기획하는 것,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겠지만
메타 같은 경우는 타겟군을 크게 세 가지 항목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드밴티지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알아서 이 모든 것을 그 메타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원하는 유저, 우리에게 맞는 타겟들에게 광고 노출하게끔 만드는 이제 캠페인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그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팅하거나 핸들링할 수 있는 캠페인 타겟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그 핵심, 맞춤, 유사 세 가지 타겟이 있는데 핵심 타겟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 부분, 연령, 성별, 관심사 등이 있을 거고요. 맞춤 타겟 같은 경우는 광고를 집행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즉 홈페이지 내에서 특정 상품을 클릭했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프로모션에서 머물렀다든지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았거나 회원가입만 하고 구매를 안 했다든지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하는 타겟군이고요. 유사 타겟 같은 경우는 맞춤 타겟을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유사성을 가진 타겟까지 저희가 모수로 확보하는 타겟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마케팅 학교 안에서도 제가 다른 교육 안에서도 이제 타겟에 대한 설명을 한 교육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그 타겟들로 활용한 사례가 이렇게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통계학에 대한 이제 타겟군인 건데 어쨌든 저희 사이트를 방문했든 안 했든 중복은 될 수는 있지만 새롭게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유입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신규 고객 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매출액을 발생시켰던 연령대의 그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했었고 그게 이제 20살부터 35세였었고요. 지금은 관심사 같은 경우는 굳이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온라인 쇼핑이나 패션 구매 행동 값까지만 넣어주고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매를 했던 고객들에 대한 모습까지 확보가 됐었을 때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맞춤 타겟, 유사 타겟으로 활용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전환 고객, 즉 물건을 구매했던 고객들은 따로 모수를 확보했었고요. 그리고 구매했거나 장바구니에 담았던 사람들은 따로 유사 타겟으로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진행할 때에는 이후에는 이제 대외 타겟으로 광고를 했었었는데요. 이제 사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리타겟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했던 고객은 제외하고 장바구니에만 담았던 사람들한테만 다시 광고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 광고 노출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전환율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구성으로 광고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더 많은 데이터나 모수가 쌓였을 때에는 이 모든 값을 활용한 전략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넌 타겟을 진행할 때도 이제 제외 타겟, 즉 구매를 했던 사람한테만 제외해버리고 그 다음에 유사 타겟까지 확장해서 광고를 진행했었으며 추가적으로 그 리타겟팅을 할 때에는 결제 시작 그룹, 장바구니 그룹, 그 다음에 가입까지만 했던 그룹 세분화해가지고 광고를 집행했었습니다. 문구나 소재 구성에 따라서도 기존과 다르게 다양한 문구랑 이미지, 상품 종류별로 저희가 광고를 세팅을 했었고요. 이제 그 결과 전체 평균 로아스 자체를 이제 5,300% 이상 필달을 할 수 있었고 그 모든 전체 집행 기간 동안 5% 이상 달성했던 건 아니지만 그 SS 시즌과 FW 시즌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런스 세일 등 이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 1000% 이상을 유지하는 거를 전략으로 다시 변경해서 광고를 집행했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크게 이제 이커머스 업종 중에서 생활 잡화랑 패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광고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성공 사례이고 그리고 성과를 통해서 어떻게 동방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한다면은 성과를 통한 동방 성장을 약속을 드리며 이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 저희 네임카드에 나와 있는 컨택 포인트로 연락을 주시면은 안내를 드리고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